종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10월 22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쌀쌀한 가운데 고생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자, 금요경주의 결과표입니다. 결과표인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보면은 일명 얘기하는 대끼리, 또 종합시 빼판 돌아 터지고, 대끼리 터지고 대끼리 터지고, 쉽게 이기기 힘든 경마일이었고 저도 고전했습니다. 경마가 좀 어렵든 쉽든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경마 예상가의 임무인데, 금요경주 제가 그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또 잘 분석을 했고, 또 1호 부산교체 경주도 배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요경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1호 부산 교차 경주에서 꼭 채워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22일 토요경주인데요. 토요경주의 편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경주를 누려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돌안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하고 음성 정보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토요경주는 서울이 10개, 그리고 제주가 7개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경주는 한 반 이상은 배당이 나올 거예요. 제주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쭈루루룩 모여서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1, 2경주 잠잠하게 진행이 됐다가 뭐 3경주 배당이 나오고, 또 4경주 잠잠하게 진행이 됐다가 5경주, 5, 6경주 배당이 나오고, 이렇게 군데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0월 20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2세 시제마필들 간의 접전입니다. 2세 신마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경주처럼 보입니다. 일단 3번 도끼불패라는 말이 주행검사를 1분 2초대에 뛰었거든요. 순발력이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면서 선두가 나선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그냥 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3번을 놓고 후차권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컨디션도 봐야 되고 말들, 그리고 전체적인 마필들의 상태들도 다 봐야 되는데, 훈련이 좋은 말은 이렇게 외곽 있는 말들이에요. 9번 스틸플레이, 11번 성실핑크, 12번 바로 챔피언, 이런 말들이 관심권의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기본 걸음은 보였던 말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전개 잘 풀어가고 능력 있는 말들을 이기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 1경주는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번 도끼불패라는 확실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차권만 잘 고민해서 제대로 적중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 능력을 갖춘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주행검사를 잘 뛰었던 6번 왕다운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다른 도전 마필들은 다들 좀 밋밋한 걸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누구냐면은 7번 용천보검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장기간의 공백이 있어서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순발력이 좋은 발걸음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인 기수인 양민재인가요? 기승을 해서 선행 3열 외곽만 돌다 끝났는데, 그래도 잘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김준호가 기승을 하죠, 잘 타는. 그리고 이런 말들, 승치, 왕다운, 이렇게 인코스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 초반부터 앞선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직전과는 다른 경주 전개를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달라진 걸음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제주 1경주는 배당 마필인 7번 용천보검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1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도 2세 마필들이 전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도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배당이 나오는 구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번 스포블레이드는 직전에 3착, 그리고 2번 크레이지 러브는 2회전에 입상했고 직전에는 인기 1위였는데 무너졌어요. 이번에는 준비를 잘 했겠죠. 발주기 점도 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원더풀 하성도 데뷔전 이전째는 굉장히 밋밋했단 말인데 직전 경주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11번 파워풀 하승이, 제가 자꾸 마명을 자꾸 따르게 얘기하긴 하네요. 금요 경주에서 받은 충격이 좀 있나 봐요. 어쨌든 자, 11번 파워풀 하성이 직전 경주는 순발력이 원래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순발력 보이면서 선행 외곽까지 나섰어요. 그런 이후에 버텼는데 상대들이 세서 아쉽게 3착을 했어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상대들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컨디션은 여전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빠르게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 직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 파워풀 화성을 제일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인기도는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필간의 능력 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배당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팔리는 말들인데,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누구냐면은 1번 로미오입니다. 왜 제일 세게 보냐면은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 2회전 경주는 8번 게이트, 그리고 3회전 경주는 9번 게이트. 최근에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항상 운이 없어요. 직전은 9번 게이트에서 쉽지 않은 경주 전개를 펼쳤어도 입상을 했어요.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전개를 펼칩니다. 뭐 2번 찬스강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3번 낭만세상도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항해도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다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충분히 종반에 역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로미오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고 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중고 배당을 노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주는 전적이 적건만큼 기본적으로 기복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번 퍼펙트 타임 보세요. 10전 뛰면서 걸음의 한계는 다 드러낸 말입니다. 물론 직전에 박현우에서 이번에 다비드로 교체된 거는 유리하겠죠. 자, 5번 콰이어트 참 4전 뛰면서 막 3착도 하고 4착도 해서 항상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능력밖에는 안 돼요. 직전에도 안토니오가 정말 잘 탔고.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죠? 2번 시티참 재건받고 나오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은데 근데 이전에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은 아닙니다. 6번 메디슨 뮤직은 직전에는 순발력이 좋아져서 앞선 전개를 펼쳐봤지만은 종반 걸음은 부족했고, 8번 천송이는 1700 뛰다가 1300으로 경주거리 줄였다라는 점이 유리합니다. 조금 유리한 정도지 이 가운데 믿을 만한 말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병 마필들이 선전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 가장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10번 야무진 세강자입니다. 자, 이 말이 직전 경주 공백 후 출전이었어요. 재검을 받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3, 4코너 바깥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을 받은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재검을 받고 직전에 공백 후 출전이었는데 경주는 추입으로 경주를 진행했어요. 그럼 추입만 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순발력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경주 종반의 걸음이 부족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재검 받고 컨디션 조절을 해서 직전에는 순발력을 살리지 못했음에도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실전 적응력을 맞췄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직전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오면서 훈련 때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선 전개가 용이하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아졌다. 그래서 10번 야무진 세강자를 우선적으로 노리셔야 되고요. 배당이 더 크게 나오면은 누구냐면은 이 11번 슈퍼 제나이입니다. 슈퍼 제나이. 자, 이전밖에는 안 뛴 말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 후에 1년이 넘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33조 마방의 배당마, 그리고 재검 때 모습이 전혀 이상이 없고요. 훈련 때, 그리고 실전을 준비하는 훈련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 전이지만은 편성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필히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은. 그래서 첫 번째 누르셔야 되는 말은 10번 야무진 세강자, 그리고 배당이 더 크게 터진다 그러면은 11번 슈퍼 제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연속해서 꼴등이 했던 1번 황금로가 인기 1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행마거든요. 발주기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선행을 못 가서 꼴등을 하긴 했지만 보세요. 26전의 전적을 뛰면서 걸음의 한계는 드러낸 말이기 때문에 뭐 더 나을 걸음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외곽에 있는 7번 하늘의 태양 역시 직전에 거의 꼴등했고 9번 청마부배는 직전에 3착을 했지만은 기록이 굉장히 느리고요. 자, 그러면 누굴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2번 정점입니다. 직전 경주에 재검을 받고 1년이 좀 안 되는 공백기가 있지만은 재검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의욕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또 이렇게 제주경마는 공백기가 있는 말들이 재검을 잘 받고 나오면은 실전에서 또 바로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들이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주기 이점으로 경주 전개도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점에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3경주는 배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번 원평타운은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2회전에도 선행간 이후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4번 그레이토르도 최근에 3연속 입상, 6번 국대 클래스도 직전에 우승. 이렇게 능력 있는 말들이 최근에 잘 뛰었고 훈련 때 컨디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국대 클래스입니다. 원래 이 말이 2회전 그리고 그 이전 경주에서도 순발력은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늦발에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도 뭔가 좀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후미권에서 올라오면은 그냥 탄력이 좋은 정도. 그리고 2회전에는 순발력이 좋은 걸음 보였는데 경주 종반의 걸음은 부족했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순발력 보이면서 차분하게 힘 한 배 했더니 직선 드로에서 끈기까지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순발력, 경주 종반의 탄력 모든 게 좋아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필이 경주를 진행하건 선입으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주 종반에 끈기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국대 클래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3번 한라왕자가 직전에 이제 공백 후 재검받고 나왔는데도 선행간 이후에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기본 능력을 보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앞에 갈 거고, 후착을 어떤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도 제일 후차권으로 세게 봐야 되는 말은 2번 세계의 전설. 1번 성공스타도 기본 걸음은 있고 취입력이 있는 말이긴 한데 2번 세계의 전설보다는 취입력이 부족하고요. 외곽에 있는 5번 와일드송은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일정하게 능력을 자주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8번 데지스타도 직전에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착받기는 못했고, 이번 세계전설은 이제 직전 경주 7번, 2회전 경주 8번, 3회전 경주 8번, 항상 발주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취입력이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도 있고 내선에서 효율적인 전기를 실행하면은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한라왕자와 붙여서 3번, 2번 막권을 일단은 사시고 구매를 하시고 다른 막권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예, 국산 혹은 1300 예,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경주가 반 이상 남았지만은 저는 이번 5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이유는 토요 경주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배당마 한두가 이번 경주에 출전하기 때문이고, 또 주중 방송부터 계속 언급해 드렸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어찌 보면 주중 방송에서 언급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한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인지 지켜져야 되는 약속인지 어쨌든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주중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말이 나오죠. 누구요? 주중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젤로스 3번. 일단 배당은 보장이 되어 있죠. 인기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9마리가 단촐하게 출전하는데 인기 7등이에요. 배당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일단 인기말들이 약점들이 있어야죠. 4번 컴플리트 웨펀 직전에 입상했어요. 네. 순발력 보이면서 아주 쉽게 선행 나선 이후에 정말 간신히 버텨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에 걸으면 부족하고, 그리고 고개가 높아서 직전은 1200이었는데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6번 하이러너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선입으로 뛰었다가 또 직전 경주, 2회전 경주는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다가 이번에 컨디션은 그냥 그렇습니다. 채플 프린세스도 2회전, 3회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은 상대들이 약했어요. 직전에 상대들이 강하자마자 바로 꼴등. 2번 위지업 2회전 경주 선두 외곽의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을 했지만은 기록도 느리고 상대들도 약했고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만 길어질 뿐입니다. 자, 3번 젤로스가 제가 왜 추천해드렸죠? 직전에 같이 뛰었던 상대들은 이미 국산 5군에서 국산 4군으로 올라가 있는 상대들이다. 그만큼 강편성이었다. 더 나은 순발력과 더 나은 끈기를 보일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참고 경주를 진행하면서 한 타임 쉬어갔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옥성이 직접 훈련을 담당했는데 컨디션 조절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말이 쉰말하고 알고 계시면은 내일 경주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최선 다해서 앞선으로 최대한 붙여놓은 이후에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마감 훈련까지 관찰했는데도 다 좋고요. 전부 마음에 듭니다. 편성, 전개, 훈련 컨디션. 그래서 이번 5경주 아직 경주가 많이 남아있지만은 제일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3번 젤로스가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한라마네요. 한라마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6번 다운의 여신이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리고 여전히 부중은 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직전에는 상대들이 약했고 이번에는 상대들이 세다라는 거죠. 직전에 이제 그 정도 기록 갖고 이번 경주는 명함을 내밀 상황이 아닙니다. 뭐 1번 왕조도 기본 걸음 있고 다들 기본 걸음 있는 말들인데,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8번 백서양입니다. 직전은 대상 경주였고 1800 경주거리였기 때문에 최장거리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회전 경주는 한영민이가 기승을 했어요. 이 제주도에서 최근에 승수가 막 700승, 800승 되는 기수들 중에 한영민, 장우성 제일 못해요, 말을. 예. 그런데 2회전 경주는 한영민이가 기승을 해서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3회전 경주는 누가 탔냐? 이번 경주 기승했던 김준호가 탔어요. 타이밍 정말 잘 잡아서 추입해서 우승을 했어요. 다시 김준호예요. 그리고 적정 경주거리예요.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몇 두가 있지만은 경주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김준호가 기승한 이상 8번 백서양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백서양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 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마 필들이 일단 네 두 정도가 있어요. 1번 클래식 스타, 선행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스탈렛은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반에 끈기도 있는데 어쨌든 직전에 선입으로 걸음이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번 라운 포레스트는 이제 우격 다짐으로 취입하는 말인데 이제 순발력이 느린 취입마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이 이번 원더풀 머스킷입니다. 이 말이 제가 이제 놀란 건 아니고 특이사항은 훈련 때보다 실전에서 걸으면 훨씬 나와요. 직전에도 훈련 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막 병합 훈련을 하면 자꾸 처지고 막 안 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직전에 입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컨디션은 직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우승을 했는데 6점 만에 처음 잘 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주기 이점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권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클래식 스타나 스타일렛은 선행마거든요. 그리고 화수분도 순발력만 좋은 말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도 경주 종말에 충분히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원더풀 머스킷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제주 경마를 승부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주 경마는 배팅 강도를 올리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배팅 강도를 조금 올려보고 싶은 욕심은 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추마로 추천해드린 말이 백판입니다. 백판인데 인기 말들을 볼게요. 4번 명성질주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행 나선 이후에 그 다음에 선두권 외곽에 나선 이후에 간신히 버티는 정도였어요. 부중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8번 백록하늘 역시 선입권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승군 첫 도전이에요. 9번 명문가문 명문대부 직전에 인기 1위였는데 무너졌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백두창가도 최근에 계속 선행 나선 이후에 나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앞선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선입도 되는 말이긴 한데요. 그리고 11번 표선왕후를 비롯해서 빠른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기 있는 말들이 순발력을 보이면서 어정쩡하게 경주는 진행하는데 이러다가 다 무너져 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굴 노리고 있냐면은 이 12번 공간 비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2회전 경주에서 이제 58을 달고 강수환이 취입으로 입상을 하고 4군으로 승군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강수환이 기승을 해서 역시 취입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잘 뛰었는데 문제는 상대들이 좀 셌죠. 예.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상대들이 세지 않고 직전 같이 뛰었던 상대들입니다. 그리고 박재희라는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해서 감량 이점도 좋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가는 말들이 지진나게 접전으로 다 무너지는 구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번 공간비행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네, 그래서 12번 공간비행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2등급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경주거리가 이제 1600이라는 것이 문제죠. 전개를 잘 풀어가는 말들이 선전하는 구도이기도 하고 또 이번 경주도 이제 마필 간의 능력 차이는 좀 비슷한데 일단 보시면요. 3번 포에버 드림은 직전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은 1400 경주거리를 잘 뛰는 말이고 선입으로 최적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도 이겨야 될 상대들한테 못 이기더라고요. 직전에 특별 경주였는데 HRI 그리고 7번 백색광채는 직전에 저도 추천해드렸는데 부중이 또 늘었어요. 그리고 8번 프리맥스는 직전 공백전에서 잘 뛰었는데 역시 부담 중량이 5kg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니미한기는 다 뛴 말이에요. 더 걸음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정하게 취입력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면은 인기 있는 말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번 경주 보시면은 2번, 3번 그리고 4번도 클린업 샤인이 엄청 빠른 말이죠. 흥록대부도 빠르고 이런 말도 빨리 선두권에 대시해서 나설 거고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들이 의외로 많은데 경주 전개가 좀 꼬일 것 같아요. 인기 말들이.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고 경주 종반의 타이밍을 잘 잡는 말이 선전하는 구도인데 누구냐면은 1번 블루키톤입니다. 블루키톤. 직전 경주에서도 힘한 배를 잘했어요. 최적으로 잘 탔어요. 그런데 이제 사착받기는 못했죠. 이번에 특별히 좋아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다소간의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블루키톤은 적당한 순발력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는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끈기가 좋은 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경주인데 딱 그런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1번 블루키톤을 노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는 제주마 1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복승률 100% 대왕조가 출전합니다. 뭐 부담 중량은 5kg 늘어나서 60이지만은 뭐 제주도 이런 말들은 뭐 웬만해서는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5번 대왕조로 인정을 하고 후차권으로 어떤 마필들과 동반 입상을 하냐고 관건인데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2번 대장대부입니다. 직전 경주 후에 짧은 기간에 외부 휴양 기간이 있었고 11주에 공백 후 출전합니다. 그런데 항상 일정한 정도의 능력은 보여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전적이 좋고 복승률이 좀 높은 말입니다. 그러면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산에서 효율적인 전개를 진행하면은 충분히 후차권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대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 사련이 퍼스트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이제 직전 3착 2회전 우승했던 스프링킹도 역시 인기를 얻습니다. 두마필들 가운데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5번 스프링킹입니다. 이제 그 실행 기수들이 잘 못탔던 말들은 다음에는 항상 들어오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실행 기수가 잘 못탔고 안토니오가 타면 된다. 들어왔죠. 5번 스프링킹도 마찬가지예요. 직전에 오수철이가 기승을 해서 50이 낮은 부중에 이점이 있었는데 땅 하면서 스타트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오수철이가 선행만은 못하고 힘한배하는 말을 잘 타죠. 그러니까 힘한배를 해요. 점점 더 뒤로 가죠. 그래서 취입을 하는데 걸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기승기수가 신인기수이기 때문에 그 신인기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딱 그만큼만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화예요. 땅 스타트 하면은 전체 마필들 가운데 순발력이 제일 좋거든요.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장거리 경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훈련 때 컨디션도 좋아요. 57 별로 문제 안 돼요. 480km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스프링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 배당이겠죠. 다른 말하고 들어오면은 뭐 그나마 배당이 나오고 8경주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는 혼합 4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999 막권을 노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11번 월드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따라가면서 탄력이 잘 나오는 발걸음은 안 보였고요. 항상 선행을 가서 좋은 능력을 보였죠. 이번에도 무작정 앞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최강 블레이드도 빠르고 라운더 타이거도 빠르고 그리고 다른 도전 마필들 가운데서는 이제 용호지마가 굉장히 빠른 말이고 그리고 서울 크라운도 이제 뭐 밀면은 순발력이 있긴 한데 밀진 않겠죠. 용암보스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중도 58 선행 상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최강 블레이드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 섰는데 걸음 안 나왔어요. 라운더 타이거는 직전에 선임으로 경주 진행했는데 3척 받기는 못했어요. 스마트 전사는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 그냥 한 발 쓰는 말인데 편성은 약해야 돼요. 용호지마 앞에 가는 말, 용암보스 앞에 가는 말, 월드참 앞에 가는 말. 앞에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은혜충만도 역시 선행마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붙여야 되고 앞에 가는 말들은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999 막권을 노리는 겁니다. 누굴 노리느냐? 3번 아메리칸 포스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힘한배한 이후에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앞에 가는 말 가운데 트로팅 랄리라는 말이 혼자 살아남고 후착이 우르르르르르 혼전이었는데 그 중에 들어온 거예요. 추심력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주도 똑같은 편성이에요. 직전과. 앞에 가는 말들이 누구 한두로 살아남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앞에 가는 말들이 치열한 접전 구도로 경주를 진행합니다.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고요. 여전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아메리칸 포스원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전에도 종합치 백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종합치 백판이지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을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국산 4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이제 배당은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끝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텐데요. 1번 거센돌풍은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 말. 외곽에 있는 PNS 럭키는 이제 직전 재검 때 모습 좋았고요. 역시 순발력 보이면서 앞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말.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단거리이고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MJ 포인트, 대사리 이런 말들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3번 마이티 선샤인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것보다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이는 말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인데 7번 신의 한 수입니다. 직전은 김용근이 기승을 해서 취입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고요. 2회전 경주에서는 김태희가 기승해서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4착밖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편성은 이번 경주보다 셌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게는 유리한 경주입니다.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좋고요. 다비드 이제 다부지게 타죠. 어떤 말이든. 그렇기 때문에 7번 신의 한 수가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2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2일 토요경주 실전 배팅 하시는 모든 분들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